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을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N개념, 공채, 경채, 기출문제, 해담과 해설을 보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제가 뒤에 간부기출까지 여러분들 다 풀어보시라 그랬어요. 아셨죠? 시간 체크하시고 한 문제당 1분 정도 잡아주시고 25문제, 25문제, 20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간부기출 문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아마 문제를 풀어봤을 때 공채와 크게 다름이 없다라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도 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N개념, 공채, 경채,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번 쭉 풀어보셔라. 시간 체크하시면서 내가 기출 문제 중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뭐고 또 풀 수 없는 문제가 뭔지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가셔야 제가 이제 12월에 드리는 레벨업 모의고사 같은 걸 또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레벨업 모의고사가 뭐냐면 기출 문제를 제가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확실히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걸 체크하는 모의고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빵꾸노트와 그리고 기출 문제 같이 진행을 좀 할 거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 이 책이 제가 요번에 낼 때 최대한 검수를 하면서 했는데 오타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타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분들 그때그때 잡아 드릴 테니까 정오표도 지금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정오표도 만들고 있으니까 그 정오표 제가 배포해 드릴게요. 아셨죠? 그리고 업로드가 이제 화목으로 제가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 화목에 제가 업로드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화요일은 학개론, 그죠? 그리고 목요일은 법규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제가 외부 일정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스케줄이 좀 유동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최대한 이제 올해 이제 시험 볼 때까지는 제가 화목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장 없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문제 같이 풀면서 우리 마무리를 또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아셨습니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치?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이제 외부 일정이 생긴 게 이제 강의를 나간단 말이에요. 지방 강의나 이런 데를 나가다 보니까 지방 쪽에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저녁에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집에 오면 11시고 그래서 무리해서 괜히 또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하루 정해서 몸풀은 또 금방 하니까요. 제가 강의가 이론처럼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하루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바꿨으니까 여러분들 이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해서 그럼 공채 문제 다 풀어보셨죠? 진짜 풀어본 거죠, 여러분들? 풀어봤죠, 그죠? 풀어봤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었구나 라는 걸 한번 쭉 보자고요. 됐죠? 그럼 공채 기출 문제 2024년 3월 30일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나와 있냐면 소방 조직의 설치가 시기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 문제가 최근에 좀 출제가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예전에도 제가 연습을 시켜드리긴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과거로 올라가 봤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뭐 일제강점기나 또는 앞쪽에 이제 조선시대 여기보다는 우리 이제 해방 직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군정이죠, 그죠? 미군정 시대부터 조금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그 이전도 제가 예전에 체크는 해드렸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미군정부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군정에 갔을 때 뭐가 있습니까? 도소방, 그리고 중앙소방위원회라는 곳이 있죠, 그쵸? 이게 가장 처음이에요. 됐죠, 여러분들? 그래 놓고 이제 어디로 와요? 이게 한 3년 정도 있다가 짧게 있다가 이제 다시 국가소방으로 바뀌죠. 그때 어디로 간다? 소방과.
그리고 소방국으로 가죠. 그죠? 요 순서 여러분들 일단 알고 계셔야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도에 뭐가 생겨요? 본부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재청이 생기고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현재 청까지. 맞죠? 요 흐름. 요 흐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골라봐라라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 갔을 때 일단은 확실히 고를 수 있는 게, 자, 이쪽에 밑에 지금 와 보면 여기 지금 4개의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4개 보기가 나와 있다. 그럼 도소방위원회나 중앙위원회가 얘네보다 뒤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니까 이거 날리고. 맞죠? 그리고 중앙위원회와 여기 2번 가보겠습니다. 뭐 도소방위원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무부 소방국, 본부 방재청. 일단 크게는 요게 지금 맞는 게 되겠죠. 자, 중앙소방위원회 들어가 있고요. 소방국이 들어가 있는데 도소방위원회가 너무 뒤에 있죠. 맞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거고. 내무부 소방국, 그죠? 그리고 중앙소방위원회, 이게 또 앞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여러분들 그 순서 나열해 놨으니까 순서 한 번 더 보시면서 보시면 2번으로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 문제. 소방행정조직의 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426년 독자적인 소방관리를 위해 금화도감을 설치했다. 이후 성문도감과 병합되며 수성금화도감. 2번 1894년 경무청이 설치가 되면서 소방 또는 가보개혁 전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3번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국가소방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소방행정조직이 경찰에서 분리된 게 아니죠. 그죠? 소방행정조직이 경찰에서 잠깐 미군정 때 분리됐다가 다시 국가소방으로 가고. 그죠?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분리됐던 시기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92년 이후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까? 시도소방본부가 생겼던.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된 거고, 17년 국민안전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소방청은 2017년. 국민안전처는 2014년. 그죠? 그래서 이 순서. 자,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법하고는 좀 안 맞을 거예요. 지금 법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답이 1번이었어요. 이런 건 참고로 보십시오, 지금은.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법이 좀 바뀌면서 뭐 자연재난은 심플해요. 몇 개 없어요. 근데 사회재난이 엄청 많이 늘었죠. 그쵸? 그래서 그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야 돼. 아셨습니까? 주관기관에 대해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저수지사고는 농림축산식품부예요. 지금도 저수지사고의 주관기관은.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수지 붕괴 파손으로 인한 뭐 대규모 피해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좀 길게 바뀐 거죠. 그죠? 길게 바뀐 거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이제 우주항공청이 추가가 됐죠. 자연우주물체 추락 충돌에 우주항공청이 추가가 됐습니다. 공동구재난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쪽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아예 없어졌어요. 원자력 안전사고에 대한 건 아예 이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거는 참고를 좀 해주셔라. 아셨죠? 어차피 개정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4번 하인리이네요. 맞나요? 그럼 이 하인리 같은 경우는 여기 가보면 그죠? 버드하고 하인리가 두 개가 같이 나온다 그랬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각 이론에서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거해야 되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직접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 하인리 같은 경우는 뭐다? 얘죠. 그리고 얘는 직접 원인도 중요하지만 기본 원인을 없애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정답 몇 번? 4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문제들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5번. 너무 쉬운 문제죠.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결연소. 화염이 없는 표면연소다. 이미 끝났죠. 이거 왜 틀린 거예요? 증발연소죠. 유황나프탈렌은. 분해연소 아니잖아요. 증발연소. 액체에서만 발생한다? 아니요. 이 증발연소 같은 경우는 고체연소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액면에서 비등하는 기체에 의해서 발생한다. 맞습니까? 뭐 비등하는 기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자체 휘발성에 의해 나오는 증기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자기연소는 면유위험물이에요. 이거 오류죠, 오류. 그죠?
그래서 물질 자체 내에 산소를 가지고 있어서 속도도 정말 빠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자기연소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지. 여기 이제 오류에 대한 겁니다. 오류에. 그럼 맞는 건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라는 거지. 6번. 블레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가연물이 B점 이상으로 가열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가연물이라고 하는 건 탱크 안에 있는 액화가스가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저장 탱크의 기계적 강도 이상의 압력이 형성됐을 때. 이 탱크 자체가 단단한 정도 있잖아요. 걔를 우리가 기계적 강도라고 하는데 걔를 넘어섰대요. 압력이. 그럼 이거 터지겠죠. 그죠? 발생합니다. 세 번째, 저장 탱크 균열로 인한 액상 기상의 동적 평형 상태. 여기 동적 평형 상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그냥 용어의 정의로 보면 아무런 변화도 없다라는 거야. 아무런 변화가 없다. 동적 평형 상태다. 즉 액체 상태로 변하지도 않고 기체 상태로도 변하지 않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랬죠. 블레비는 뭐예요? 급격한 기화잖아요. 급격한 기화이기 때문에 기상 상태로 변하는 거죠. 기체 상태로. 4번. 외부 표면에 열 전도성이 작은 물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탱크 외면에 갔을 때, 외벽에 갔을 때 불이 가게 되면은 여기서 열 전도성이 크게 되면 안쪽으로 입열이 너무 많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 입열을 억제할 수 있다. 예방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일반화재 진행 과정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화재니까 무슨 급? A급이죠. 화재 초기에는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한다. 2번, 성장기에는 급속한 연소 진행으로, 자, 지금 여기 보시면 1번 가보십시오.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한다. 자, 이거는 어디로 보면 좋을까요? 성장기로 보는 게 좋겠죠. 그죠?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니까. 하나만 타는 게 초기야, 여러분들. 성장기에는 급속한 연소 진행으로 환기 지배 영상이 나타난다. 제가 성장기 쪽에서는 무슨 지배? 그렇지. 3번. 최성기에는 실내 화염이 최고조에 도달하나 실내 산소 부족으로 연소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점점 여기로 간다 그랬죠? 산소를 너무 많이 소비해서. 4번. 감색기에는 화염의 급격한 소멸로 훈소 상태가 되어 백드리프트 위험이 있죠. 있죠. 정답 몇 번? 3번. 됐습니까? 이미 최성기에 들어섰을 때는 모든 가연물이 다 탄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점점 산소가 사그러드니까 감색이 쪽으로 가면 갈수록 연소 속도는 조금씩 느려질 수 있겠죠. 대신에 나오는 열의 양은 최고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8번 보겠습니다. 8번. 불완전 연소. 이건 뭐 워낙 많이 봤던 문제니까요. 옳지 않은 거. 야, 벌써 답에 바로 나왔죠. 이거 찍고 넘어가는 거. 산소 과잉. 아니죠. 산소 부족.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죠. 저온물체 접촉, 일산화탄소 그을음 나오고 배기가스 잘 안 나갈 때 발생한다. 9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지정 수량과 등급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 그럼 황린 같은 경우는 몇 류 위험물이에요? 3류 위험물이죠. 마그네슘. 이거 이제 틀릴 사람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3등급. 유기과산화물. 이거 지금은 세부 분류가 안 돼 있지만 예전에 이제 유기과산화물 같은 경우는 맨 위에 10kg짜리였고 맞습니까? 그리고 등급이 1등급이었죠. 얘 몇 류 위험물이에요? 이건 맞아요. 근데 위험 등급이 몇 등급이다? 6류는 다 1등급이다. 그죠? 6류는 다 1등급이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물의 발화 온도와 발화 에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화원에 의해 가연물이 이미 끝났죠. 점화원에 의해니까 얘는 발화점이 아니죠. 그리고 시작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인화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해설에 가보면 제가 이걸 연소점이라고 넣어놨는데 연소점보단 인화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을 여러분들 연소점을 인화점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인화점에 대한 설명이다. 시작을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점화원을 제거해도 자력으로 연소를 지속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자, 점화원을 제거했는데도 혼자 지속한대요. 얘가 뭐예요? 연소점이죠. 맞습니까? 3번. 가연물의 최소 발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위험하죠. MI가 작을수록 조그만 에너지에도 불이 붙는 거니까. 네 번째, 가연물의 연소점은 발화점보다 낮죠.
인연 봐라라고 했죠. 그죠?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잘 해두시면 좋겠죠. 11번 백드래프트 발생층으로 옳지 않은 거. 백드래프트입니다. 백드래프트. 유리창 안쪽에 타르와 유사한 물질이 흘러내려 얼룩져 있다. 창문을 통해 보았을 때 건물 내에서 연기가 소용돌이 친다. 화염은 보이지 않죠. 근데 창문이나 문 손잡이를 만져보면 따뜻해요. 따뜻해요. 뜨겁겠죠. 그죠? 네 번째, 균열된 틈이나 작은 구멍을 통하여 건물 밖으로 연기가 밀려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틈새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약간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나요. 됐나요? 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이거는 4번이다. 4번이다. 라고 정리를 해 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다음 문제 12번입니다. 12번. 폭연에서 폭갱으로 전이되는 과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단계로 옳은 것은, 그럼 착화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폭갱까지 가는 거죠. 그럼 폭갱까지 갔을 때 일단 처음에 뭐부터 일어나요? 화염 전파부터 일어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뭐가 나와야 돼? 결국은 충격파가 나와야죠. 그리고 제가 압축파의 중첩으로 인해서 충격파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약간 메커니즘적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메커니즘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가셔라. 정리를 좀 해 가셔라 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화염 전파부터 시작해서 압축파에서 어디까지? 충격파까지 가더라. 됐습니까?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2번의 정답을 우리가 이제 몇 번으로? 1번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겠죠. 화염 전파부터 시작해서 압축파에서 충격파까지. 그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1번이다. 이게 정답이 4번으로 돼 있죠. 그죠? 12번에. 요거 1번입니다. 1번. 여러분들 1번. 1번. 요거 수정 좀 해주십시오. 답을 1번으로. 됐나요? 그래서 먼저 화염 전파, 그 다음 압축파, 충격파, 폭갱.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3번. 일반화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다 고른 것은 그랬어요. 일반화제예요. 다 고르십시오. 여러분들 기업 통전 중이래요. C죠. 외출 시 전원이 차단돼 있대. 이건 A급이죠. 실에 난로가 떨어져서 넘어져서 석유에 불이 붙었대요. B죠. 나트륨 D죠. 다 지금 중구난방으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럼 지금 갔을 때 니은번밖에 답이 없더라. 13번의 정답은 몇 번? 2번. 맞습니까? 자, 그리고 14번. 유류 저장 탱크 내 유류 표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뜨거운 연료층이 형성되고 그 열파가 장시간에 걸쳐 바닥까지 전달이 되면서 하부물이 B점 이상으로 끓어 안에 있는 유류가 외부로 분출이 된다. 여기 불이 붙으면 이 안에 열이 아래로 내려온다. 그럼 아래 모여있던 뭐가? 물이 비등하면서 끓어 넘치는 거라 그랬죠. 자, 이름이 뭐예요? 보일오버. 뭐라고 여러분들? 보일오버. 그죠? 슬로보버는 뭐예요? 물을 뿌렸을 때라는 게 꼭 있어야지. 소화수나 또는 포를 뿌렸을 때. 프로스오버는 뭐야? 화재 외의 목적. 맞습니까? 그러니까 화재 외의 목적이니까 뭐 유류를 충전한다거나 했을 때 화염을 동반하지 않고 그냥 위험물만 넘치는 현상이다. 프로스오버다. 프로스오버. 자, 오일오버는 뭐예요? 요거는 탱크. 폭발 현상이죠. 그죠? 2분의 1 이하로 사류가 있을 때. 맞죠? 그래서 보일오버가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정답 1번이죠. 맞죠? 그리고 15번. 구획실 실내화재. 그죠? 건물화재네요. 플래시오버는 이미 잘못됐죠. 그죠?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요? 그지? 성장기에서 어디? 최성기 사이. 충격파 수반하죠. 충격파 수반하지 않죠. 그죠? 완전 지금 잘못된 게 들어가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맞습니까? 자, 그리고 2번. 굴뚝 효과가 발생할 때는 계고부에 형성된 중성대 상부에서 공기가 유입되고 중성대 하부에서 연기가 유출된다. 뭔가 거꾸로 됐죠. 이거 역굴뚝에 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중성대 하부에서는 연기 유출. 하부에서는 그죠?
세 번째, 연료지배형 화재는 환기지배형 화재보다 산소 공급이 원활하고 연소 속도가 빠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료지배형 화재는 뭐가 모자란 거예요? 연료가 모자라고 산소는 많은 거죠. 얘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산소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얘에 비해 얘는 원활하고 연소 속도가 빠르겠죠. 산소가 잘 들어오니까요. 화재 플룸은 실내 공기 압력차로 가연성 가스가 천장을 따라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복도 쪽으로 굴러다니는 것처럼 뿜어져 나오는 현상이다. 화재 플룸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불기둥이라 그랬죠. 그 이후에 여기 가스가 흐르는 걸 뭐라 그래요? 천장 제트 흐름이라고 얘기하고, 거기 착화가 된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롤오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천장 제트 흐름과 롤오버에 대한 거지 화재 플룸에 대한 건 아니다. 화재 플룸은 그냥 부력에 의해서, 그죠? 거기서 나오는 화재 기류의 부력에 의해 거기 이제 불이 붙으면 그게 멀리서 봤을 때 불기둥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6번. 다음 가연성 가스 중 위험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서로 나열한 것은? 그럼 낮은 게 제일 앞에 와야 되고 높은 게 뒤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구해요? 맞죠?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눌러보면, 계산기 눌러보십시오. 계산기가 없죠, 우리가. 제가 이게 자격증 강의를 섞어서 해서 그래. 자격증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계산기 눌러보세요란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계산기 없어요. 계산기 가져가시면 안 돼. 계산기 절대 가져가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얘는요. 얘죠. 그죠? 그럼 71을 4로 나눠요. 한 17% 정도 나오겠네. 맞습니까? 자, 얘는요. 이제 바로 나오죠,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이게 100이 아니고 100으로 있었죠? 10. 자, 그리고 얘는 몇이에요? 43이네. 맞죠? 그럼 낮은 게 어디예요? A죠, A. 그리고 B, C 요순이네요. 정답 몇 번? 1번.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런 문제는. 17번.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래요. 그럼 얘는 뭐야, 여러분들? 정온식이 아니죠. 일정 온도 이상이면 정온식. 일정 상승률 이상이면 차동식. 됐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넓은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동식 분포형이 되겠네요. 정답 몇 번? 1번. 자, 18번. 경보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전체적인 걸 물어본 건데, 시각경보기는 청각장애인에게 전멸 형태로 시각경보. 2번. 아령수신기는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서 1대1 접점 방식 아니죠. 1대1 접점 방식은 우리가 보통 P형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럼 얘는 여러분들 무슨 방식이에요? 그렇지. 다중전송 방식이지. 그지? 비방은 방송으로 알리고 이온화식과 광전식은 연기.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 같이 또 보시면 좋겠죠. 19번. 위험물 소화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걸 다 고르래요. 보기에서 있는 대로 다 골라라. 기억. 황린. 물을 이용한 냉각수화. 그러니까 황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저장해요? 물속에 저장하죠. 그죠? 이게 가능한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유황 또는 황. 그죠? 황. 지금은 황이라고 하는데 물을 이용한 냉각수화 가능하죠. 경유 휘발유, 포소화약제. P급은 제가 포. 대부분 다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기억 리은 디귿 골라 들어간 거. 끝난대. 맞죠, 여러분들? 자, 탄화알루미늄. 요거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주수하면 안 되죠. 왜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메탄이 나오죠. 그죠? 메탄이 나온다. 메탄. 알킬알루미늄. 요거는 폭발적인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폭발적인 반응을 하는 이유가 결국 가스 때문에 그래. 가스. 가스 때문에 그렇다. 가연성 가스 때문에 그렇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지. 불을 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이 4번입니다. 4번. 죄송합니다. 이게 4번. 답이 틀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4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됐습니까?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20번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특징으로 옳은 거 무색무취 전도성이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독성이 있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ppm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량의 독성이 존재하긴 하죠. 그죠? 또는 이거 없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독성보다는 뭐가 위험하다 그랬어요? 호흡속도 증가.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일단 요게 완전 잘못됐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 질식과 기화열 흡수 냉각 끝났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삼류 이게 뭐야 여러분들?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자기반응성 사용 못합니다. 가스계 자체를 삼류 오류에 우리가 사용을 잘 못해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 아셨죠? 걔네들은 이제 오류는 내부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금속물질에다가 우리가 가스계를 못 써요. 일반적으로. 됐죠? 왜냐면 여기 금수성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삼류가 대부분 다 이제 자연발화성이나 또는 이제 금수성 물질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쪽은 대부분 다 가스로 끄는 게 아니고 얘는 대량 주수지만 여기는 대부분 다 내가 뭘로 꺼야 된다 그랬어요. 뭐 마른 모래라던가 질석 진주압. 그죠? 4번 자체 증기압이 매우 낮다. 아니요. 얘는 자체 증기압이 높습니다. 별도의 가압원이 필요하죠. 그죠? 필요하지 않죠. 그죠? 필요하지 않죠. 그럼 옳은 거 몇 번이에요? 2번밖에 없다라는 거. 21번. 자, 이것도 전항 답으로 인정이 됐지만 이제는 시험 범위를 얘네들이 바꿨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또. 그죠? 그래서 지방족 탄화수소, 메테인, 에테인 등의 수소 원자 일부 또는 전부가 할로젠 원소로 치환된 화합물이며 얘네들과 성질이 비슷하지 않죠. 왜냐면 얘네는 가연성 가스고 얘는 소화약제고 같을 수가 없죠. 그죠? 같을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할론 1301과 111은 모두 상온상압에서 기체예요. 2402만 액체예요, 여러분들. 2402는 액체예요. 근데 여기 갔을 때 B급, C급 이런 건 끌 수 있어요. 이런 건 끌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있죠. 정성 없습니다. 금속의 수소화물이라던가 유기과산화물. 이것도 삼류하고 오류잖아. 맞습니까? 적응성이 없다고요. 3번 2402는 상온상압에서 액체로 존재하며 자체적인 독성이 있죠. 이것 때문에 못 쓰는 거야. 열분해 시 독성가스도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열분해가 됐을 때 독성가스도 나오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독성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얘가 맞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 111은 자체 증기압이 낮아 저장 용기에 저장할 때 원활한 방출을 위해 뭘로 가압한다? 질소가스로 가압한다 라는 거.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불화담백포는 불 속의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담백포 소화약제의 장점인 단점인 유동성을 보완하였다. 맞죠? 알코올용 포는 수용성 가능하죠. 3번 담백포 소화약제는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것을 주 원료로 하며 내유성이 뛰어나 소화 속도가 빠르다. 자, 이 담백포는요 여러분들 내유성이 좋지 않죠. 담백포가 좋은 건 뭐밖에 없어요? 내와 내열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면봉쇄성이 조금 좋다라는 거. 그거 외에는 대부분 다 단점이다. 그죠? 합성 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는 유동성과 저장성이 우수하며 저팽창포부터 고팽창포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갔을 때 이제 옳지 않은 건 어차피 얘밖에 없다고. 맞습니까? 제가 유동성 좋다 그랬죠. 그리고 저장성도 괜찮대요. 그리고 이게 포인트죠. 요거. 저발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어디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어디서? 고팽창.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팽창비 사용 범위가 넓다 그래서 장점으로 예전에 봤었죠. 23번. 화염의 직경이 0.1m인 화원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자, 얘가 중요하다. 그죠? 복사 연료속은 했을 때 이 화염의 면적을 구하셔야 된다. 4파이 R의 제곱. 연료속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결국 위에다가 Q를 넣어주고 아래다가 A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Q 같은 경우는 여기 방출률이라 그랬어요. 120이지만 근데 실제 나오는 건 50%밖에 안 나온대요. 여기 왜냐하면 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출률. 그리고 원주율은 3으로 계산한다. 파이는. 맞나요? 그럼 얘가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가 이제 분석을 쭉 해보니까 이제 우리 법에서 이거 배우잖아요. 소시관, 소방시설 관리사. 그 소방시설 관리사에 나왔던 문제더라고요. 이 문제가. 그래서 소시관 문제도 몇 문제 정도는 가져올 수 있는 건 그냥 한 번씩 가져와서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거 할 때 모의고사에 넣어서 그때 한번 풀어봐라 라고 하고 제가 풀어드리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은 알고 계시라고. 아, 이게 소방시설 관리사라는 자격증에 나왔던 문제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24번 르샤틀리에네요. 근데 지금 여기 가보면 혼합가스가 3개가 있는데 다 가연성 가스니까 우리는 위에를 그냥 100으로 보시면 되겠네. 맞나요? 그리고 하한계를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L분의 V, L분의 V, L분의 V. 4분의 10, 20분의 40, 10분의 40. 그치? 맞죠? 이렇게 됐을 때 아래가 11이 나오고 위에가 100이 나오죠. 25번. 물과 반응하여 지금 거기 가보면 산소가 나오는 거 물어봤어요. 산소가 나오는 거. 자, 칼륨. 이런 것들은 수소 나옵니다. 그죠? 탄화칼슘. 요게 아세틸렌이 나온다 그랬어요. 됐나요? 그리고 요게 황화인 같은 게 황화수소가 나오고요. 이 과산화나트륨이 산소가 발생한다. 산소가 발생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무기과산화물 같은 경우, 이게 무기과산화물이잖아요, 여러분들. 무기과산화물은 제가 주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발열 및 산소 발생이라고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2024년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본 거예요. 그죠? 가장 최근 문제였죠. 가장 최근 문제였고, 여러분들이 실수만 안 하시면 뭐 1개에서 그때 시험 당시에 1개, 뭐 2개, 그죠? 틀리시는 분들이 있었고, 실수하면 더 틀릴 수도 있고, 또는 뭐 다 맞는 친구들도 있었고. 맞죠?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시험이었다. 24년 시험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만 해두시면 아마 24년 문제도 우리가 정규반 때 다 풀어봤던 문제라 대부분 다 푸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자, 24년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아까 답 틀린 거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좀 고쳐주십시오. 그것만 좀 고쳐주시고 23년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